원래 내 장 안에 살고 있는 이 상재균들이 더 건강하게 내 장을 지켜줄 수 있도록 장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안녕하셨어요?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. 집집마다 식탁 위에 꼭 한 병씩은 있는 건강식품, 바로 유산균이죠. 예전에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유산균을 찾으셨는데요. 요즘에는 대사성 질환,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, 그리고 비염이나 아토피, 천식과 같은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, 그리고 치매나 파킨슨, 자폐증과 같은 이런 뇌질환에도 이 장내 미생물 총이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연구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임상으로 밝혀지면서 거의 이제 국민 영양제가 되었습니다. 우리 장내 세균총의 비율은 유익균이 20%, 유해균이 10%, 나머지 70%가 기회균입니다. 기회균이라는 말처럼 조건에 따라서 유익균으로 갔다가 유해균으로도 가는데요. 이때 이 기회균들은 힘이 센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건강한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인데요. 유익균이 우세해야지 이 기회균들이 유익균 쪽으로 몰리면서 이 건강한 장내 세균총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익균인 유산균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. 유산균 제품을 광고를 할 때 우리 회사는 보장균수가 얼마다, 몇 가지 균종을 넣었다, 이름 있는 유명한 회사의 균주를 썼다, 이렇게 광고를 하죠. 그런데 보장균수도 빵빵하고 이름 있는 균주의 유산균 제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유산균을 먹을 때는 잠시 괜찮았다가 유산균을 또 먹지 않으면 또 나빠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. 아무리 많은 유산균을 넣고 아무리 좋은 균을 넣어도 이 장 안에 유산균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. 유산균이 장내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2주 정도입니다. 그래서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괜찮았다가 유산균을 먹지 않으면 다시 나빠진다는 것은 유산균 복용만으로는 장 환경을 좋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.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잠시 두통은 사라지지만 이 두통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두통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유산균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 원래 내 장 안에 살고 있는 이 상재균들이 더 건강하게 내 장을 지켜줄 수 있도록 장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농사를 지을 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뽑아가면서 이 밭을 가꿔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풍족한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. 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장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장의 환경을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딱 2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물을 많이 마시자입니다. 물이 유산균과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하시겠지만요, 너무나 큰 연관이 있습니다. 장내 유익균이 잘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, 바로 충분한 수분과 점액, 온도와 pH, 즉 산도입니다. 첫 번째, 장은 촉촉해야 합니다. 우리가 바짝 마른 사막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죠.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. 장이 너무 바짝 말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들이부어도 거기서 유산균이 살 수가 없는 거죠. 유산균을 먹을 때 물을 함께 같이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도 유산균이 장까지 잘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물론 유산균을 드실 때 물을 함께 많이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 점액 때문입니다. 이 점액이 말라 있으면 유산균이 장에 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점액의 95%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평소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서 장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장은 따뜻해야 합니다. 유산균을 집에서 배양해서 요거트를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온도에 따라서 이 배양 속도가 달라지죠. 유산균이 살기 좋은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될 때 훨씬 더 빨리 발효가 되는데요. 우리 장이 차가우면 유산균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유해균들이 더 증식을 하게 됩니다.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장기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될 때 가능합니다. 장까지 혈액을 충분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
혈액의 양이 충분해야 되겠죠. 이 혈액은 물을 기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만들려면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. 세 번째, 산도가 맞아야 됩니다.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위를 거쳐 이 십이지장에서 위산과 그리고 췌장액과 담즙액과 함께 섞여서 이 소장으로 내려갑니다. 이때 소화액의 산도가 맞지 않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유해균에 의해서 부패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적당한 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소화액의 90% 이상이 또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. 이렇듯 물이 부족하면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충분히 씹어 먹자입니다. 소화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이 입입니다. 입에서 이 씹는 작용에 의해서 타액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요. 타액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물을 살균하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이 살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이 음식물이 장까지 내려가면서 장에 유해균 증식을 돕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레이스의 대부분이 이 타액에 들어 있습니다. 위장에는 아밀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넘어온 이 탄수화물들은 소장에 있는 그 소량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데요.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소장으로 오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장에서 더 오래 머물겠죠. 그런데 소장은 위장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서 이 머무는 기간 동안 유균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나면서 가스나 독소를 만들어 버려서 또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. 특히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충분히 씹는 것만으로도 이 가스 참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. 식사를 할 때 최소한 30번은 씹으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래 씹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생활 습관,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국이나 물에 밥 말아 먹지 않기.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 씹지 않아도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.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국 따로, 밥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기. 우리가 흰 쌀밥은 부드러워서 몇 번 씹지 않아도 잘 넘어가죠. 하지만 현미나 잡곡밥은 거칠기 때문에 여러 번 씹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현미나 잡곡밥에 있는 이 식이섬유들이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요. 가능하면 현미나 잡곡밥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핸드폰 보면서 식사하지 않기.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동안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씹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는 한 가지씩 먹기입니다.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 이걸 삼키지도 않았는데 또 다음 음식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게 되죠. 그래서 가능하면 입안에 있는 음식을 다 씹어서 삼킨 후에 그 다음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오늘부터 밥 먹는 시간을 딱 5분만 더 늘려보세요. 그리고 지금보다 10번만 더 씹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. 장 환경을 좋게 만드는 습관으로 원래 내 장 안에 있는 이 상재균들을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유산균을 100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. 유산균을 드셔도 효과가 없는 분들, 그리고 유산균을 드실 때만 잠시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장 환경을 좋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이렇게 장 환경을 만드는 습관만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 분들은 장 면역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인데요.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혜로운 정약사가 준비한 거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